고요한나 28세로 세상을 떠난 사연 세부 사항은 세상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그런 사건들이 우리와 가까운 인물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다. 그것도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끝없는 궁금증을 낳는 사건, 바로 고요한나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요한나. 그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2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죽음의 미스터리는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 그러나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점차 거대한 미스터리로 발전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요한나의 삶에서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몰아갔을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을 추적해보자. 고요한나는 평범한 28세의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매혹적인 존재였으며 그 삶의 이면에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다양한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차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그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과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녀가 계속해서 숨겨야 했던 비밀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은 그녀의 죽음을 단지 한 사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선들이 얽혀 있었다. 고요한나의 죽음은 한순간의 충격이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시간을 멈추게 한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이어가길 바랐지만 그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죽음을 향해 끝없이 추락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 추락은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의 압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치부하곤 한다. 하지만 고요한나의 경우 그녀는 그 끝을 예고하는 듯한 일련의 신호들을 남겼다. 그 신호들은 단지 몇 가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외부에서 보기에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그 갈림길에 다다른 상태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만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그동안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떠나 가끔씩 보였던 눈빛 속의 공허함을 간과했다. 그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아니,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고요한나는 아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있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도 그녀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면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고통과 압박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고통을 타인과 나누지 않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그녀는 그 무엇도 말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을 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누구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비밀이 그녀를 움켜잡을수록 그녀는 더욱 고립되고 결국 그 외로운 추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특히 그녀의 가까운 이들은 그녀의 기분 변화를 마치 가벼운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라고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아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끝없는 추락의 길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추락은 마치 강력한 중력처럼 그녀를 어느새 그 누구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어당겼다. 죽음은 단순히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오요한나는 이미 그녀의 내면에서 마음 깊숙이 그 끝을 결심하고 있었다. 그 결심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쌓여온 깊은 고독과 불안, 그리고 절망의 결과였다. 그녀가 그 결정을 내린 순간,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마지막 단계였다. 외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다가가도 그녀는 그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추락하며 결국 그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우연이나 불행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추락의 결과였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끝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 원인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내면의 깊은 고통과 절망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 추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겪었던 스트레스와 불안은 점차 그녀의 정신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점차 심화되어 갔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그 끝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오요한나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녀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다. 그 변화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갈등이었다. 오요한나의 죽음 이후 그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녀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남긴 미완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풀어내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은 점차 시간 속에서 사라져갔고 결국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오요한나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 그녀가 남긴 말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아마도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감정들이 그 사람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된다. 오요한나가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떠난 그 이유, 그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요한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대중들은 그 뉴스에 충격을 받으며 무수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언론의 반응은 단순한 애도와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 복잡한 감정선과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논란이 일어났고 언론은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반응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해석을 시작했다. 많은 언론 매체는 오요한나의 죽음을 단순히 불행한 사고나 우연으로 지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매체는 그녀의 죽음은 예고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보였던 일련의 신호들을 재조명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녀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죽음이 더 이상 충격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상된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대중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놓고 진짜 원인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반면 일부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오요한나의 죽음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요한나가 지속적으로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며 지나치게 큰 압박을 받았고, 그것이 결국 그녀의 심리적 추락을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관심이 너무 과도했으며 끊임없는 기사가 그녀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대중들에게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언론의 역할에 대한 깊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부분에서 언론은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요한나의 죽음을 단지 외적인 요인이나 표면적인 사건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곧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기자들은 그녀의 사망에 얽힌 세부 사항들, 특히 그녀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갈등이나 고뇌를 풀어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취재를 진행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 속에서 숨겨져 있던 복잡한 감정선과 인간적인 고통을 드러내려 했다. 일부 매체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히 불행의 연속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더 깊은 내러티브를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요한나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구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녀가 그토록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물음은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고, 오요한나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면서 언론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다양한 시각에서 충격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죽음의 이유와 그 배경을 분석하며 언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마주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